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네이버도 못 들어가고요 카페도 못 들어가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게 뭔 같은 소리야? 안녕하십니까 EQ피싱 구독자 여러분, EQ정입니다. 그리고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사장 정강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게 무겁나? 가볍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를 할 때는 찌 오름을 보거나 찌 올림을 보고 하는 거죠. 빨고 들어가거나 올리거나. 근데 아직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럼 찌가 무거울 때 나타나는 표현, 채비가 찌 부력에 비해서 무거울 때인 거죠. 무거울 때 나타나는 표현 혹은 가벼울 때 나타나는 표현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계절별 차이가 좀 있어요. 또 수신별도 차이가 있는데 수신별은 너무 어려우니까 계절별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겨울에 2.5g 전후를 써줘야 되는 5대5 비율이 있는데 여름용을 쓰면 당연히 붕어에는 무게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때 나타나는 찌 표현은요? 빨고 들어가죠. 빨고 들어간다. 근데 후킹이 돼요. 가벼울 때 빨고 들어가는 후킹이 안 되는데 안 됩니다. 무거울 때 빨고 들어갔을 때 후킹이 되면 네. 무거운 거야. 그리고 달싹 잔만스러운 입질만 하고 끝나죠. 턱. 약간 제가 배운 거는 턱 이런 뭔가 무게가 느껴져요. 무게가. 퉁 하는 느낌이 나는 걸 무겁다. 가벼운 거는 울렁댄다고 표현하는 게 맞죠. 가벼운 건 이렇게 울렁. 서포트하게 그냥 울렁하죠. 그러면 무거울 때 또 하나 있잖아요. 예. 찌가 팍 튀는 거. 그렇죠. 그것도 무거운 거죠. 왜냐면 찌가 팍 튀었는데 후킹이 됐다. 네, 그것도 무거운 거고. 무거운 거. 네. 그러면은 속도가 대체적으로 무거운 건 빠르고. 그러면 가벼웠을 때는 네. 찌가 그래서 와 이건 100% 입질이 하고 쫙 쳤는데 헛방이네.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가벼운 거. 그럼 또는 무거울 때도 그래요. 근데 속도 차이가 좀 있는 거지. 속도 차이는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이건 100%다, 이건 입질이다 했을 때 찌가 올라오는데 네. 빨랐어요. 네. 후킹이 됐어. 그럼 무겁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찌가 중후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 근데 헛챔질이었어. 그럼 가벼운 거. 아니죠.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중후하다, 느리다, 빠르다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살짝 빨았어요. 네. 찌가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바닥에서 올라와서 떴다고 보셔야죠. 올라와서 챘는데 헛챔질이야. 이건 가벼운 거. 그렇다고 봐야죠. 또 가벼운 거에 또 예르가 뭐가 있죠? 찌 표현 중에? 꼼짝 안 해요. 아예 표현이 안 돼요. 맞다, 이거 있다. 아예 표현이 안 되고 있다가 떡밥 깔아야지 하고 들었는데 걸려 나온 거. 그렇습니다. 이거 가벼운 거. 네, 근데 아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뭐가 쑥 빨고 들어가. 네. 그럼 무거운 거. 지금 이거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방식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걸로만 낚시를 하게 되면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슬럼프란 것도 빠지고 긴가 이거요 저거요 아니요 맞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전편에서 다뤘다시피 그 계절별 무게만 정확히 해주신다면 그 현상은 아주 극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건 맞죠.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경우의 수는 있어요. 우리가 수만, 수십, 수억의, 어쩌면 수백억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한 사람이, 낚시인이 뭐 1억이 낚시를 해. 근데 한 사람이 100가지의 경우 수를 알고 있으면 100억 개인데, 이걸 다 어떻게 내가 경험을 하냐는 거죠. 그거는 누구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10중 8구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반수도 아니고 무려 10중 8구가 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1, 2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거기 얽매이면 요건 저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낚시인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버리셔도 돼요. 그 정도는. 10번 챔질해서 8, 9번이 잡혔는데 한두 번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요. 인간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100을 만들어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겁다, 가볍다의 개념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가 소통적 언어이기 때문에 기술적 언어는 아니잖아요. 무겁다, 가볍다잖아요. 몇 g이 무겁고 몇 g이 가벼운 거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계절별 g수가 안 맞았잖아. 분할 비율이 안 맞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현상을 100%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편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무겁다, 가볍다를 익히시려면 정말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해요. 연장 경험을. 맞아요. 이건 조금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말로 쉽게 하죠.
빨고 들어가서 무겁다. 섬속에 올라왔다. 허천일치 가볍다. 이건 쉽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낚시하시는 분 그게 안 돼요. 왜냐면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나는 1cm가 올라오는데 3초가 필요해라고 타이머 걸어놓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순전히 경험이잖아요. 그렇지. 데이터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렵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낚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일 거고 분명히. 네. 지금 저게 뭔 똑같은 소리야? 개-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 완전 초보자이실 거예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예. 그래도 가벼울 때 일어나는 찌 표현이 있잖아요. 느리다 대체적으로. 그걸 해결하는 방법. 말씀드렸듯이 분할 비율을 바꿔주시면 되고 계절별 무게수를 맞춰주면 돼. 계절별 무게는 5대5, 6대4, 7대3은 다 알고 계셔요. 저희 회원들이라면. 그걸 맞춰준 다음에 맞췄어 나는. 여름에 3.5 이상을 하래. 3.8을 했어. 내가 찌가 3.8이라. 근데 안 돼. 그럼 분할 비율을 한번 보시면 되고. 편대 분할 비율. 전체적으로 3.8. 나는 계절별 3.5를 맞췄는데 3.5를 맞췄는데도 그 현상이 생겨. 그럼 편대 분할 비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절별. 이렇게. 그리고 또 안 됐어. 떡밥의 비중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게. 그리고 찌의 형태나 찌 사용이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이래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저희 찌를 썼을 때는 너무나도 설명이 쉬워요. 근데 저희 찌 안 쓰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평균치 기준을 잡아줘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 맞네. 예, 그래서 저희 레시피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는 너무나 쉬워요. 그게 다 보여요, 사실은. 그렇지. 근데 다른 떡밥을 썼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다른 제비 썼을 때 이걸 저희가 저희 거 개발하기 위해서 썼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맞아. 저희 거 찌에다가 많은 분들이 쓰시는 그 수많은 레시피를 적용을 해서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10년 걸려요. 10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 떡밥 레시피가 참 좋겠다 하는 걸 기준으로 집중적으로 써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5에 20%를 주고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럼 0.7이어야 되는데 네. 3.5였을 때 0.5 쓰는 0.5나 분은 0.4를 써서 가벼운 표현이 낫다. 네,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가 무게가 작으면 붕어한테 부담을 덜 주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저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고. 아니었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고 분할 비율을 한번 봐라. 그럼 무거울 때. 무거울 때도 똑같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맞네. 3.5를 썼을 때 0.7 써야 되는데 막 1.0 쓰거나. 또는 0.4 쓰거나. 0.4 그러면 가벼운 거고 무거운 거고 이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저것도 있네요. 네. 지금 시즌에 여름이니까 이제 예. 3.5를 기준으로 이상을 쓰셔야 되는데 나 2.5를 썼네. 가볍죠? 무조건 가볍죠. 무거운 거는 분할 비율밖에 없겠네. 그럼요. 지금 무거운 거는 무조건 분할 비율일 거고 가벼운 거는 찌를 너무 가벼운 걸 썼거나 편대 최종 봉돌을 너무 가벼운 걸 썼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렇죠. 그래서 저부력, 중부력, 고부력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 저활성, 중활성, 고활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용어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개념이라는 거는 컨셉은 개념이잖아요. 개념이라는 거는 왜 저활성, 중활성, 고활성이 있고 왜 저부력, 중부력, 고부력이 있는지에 대한 거 한 번만 생각하시면 해결될 문제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떡밥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다가 자, 세 가지가 삼위일체, 삼합일체 됐을 때 원하는 낚시 할 수 있다 그랬죠? 삼위일체 뭐요? 찌와 채비와 떡밥이 맞아야 되잖아요. 다 맞았는데 계절별로 겨울에는 동물성이 강하고 여름에는 식물성이 강한데 이걸 반대로 쓰거나 혼합이 되거나 했을 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비중이 무겁고 너무 비중이 가볍고 떡밥이. 그래서 비중도 떡밥의 비중도 저비중, 중비중, 고비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절별로 써줘라. 이거 우리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이해하겠다. 그러면 떡밥이 여름에 물의 밀도가 비중이 낮아져가지고 물의 밀도가 낮아졌는데 너무나도 고비중을 쓴다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겨울에는 고비중을 써야겠죠. 물의 밀도가 강해져서 가라앉히려니까. 그래서 어분이 되는 거잖아요. 무거운 게 겨울에는. 봄, 가을에는 구르텐도 되고 또 다시마 계열인 해초떡밥도 되는 거고 가벼운 쪽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겁고 가볍고는 계절별 무게와 봉돌의 분할 비율이 있는 거고 거기에 좀 더 이 심화 과정에서 알고 싶다면 떡밥의 저비중, 중비중, 고비중까지 아시면 삼위일체, 삼합일체를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정강호의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맞춰서 떡밥을 만들어 드렸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근데 이걸 팔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물론 저도 개발 비용도 들어가고 또 팔기도 해야 되는데 그걸 순수하게 팔아먹으려고 헌 행동이라 이렇게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노력하고 개발하고요. 이런 거 알아내는 거 저는 암 걸려가면서 모든 수술 다 해가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폄하하지는 마세요. 안 쓰시는 것만이지 왜 폄하하고 욕을 하세요? 제가요. 네이버도 못 들어가고요. 카페도 못 들어가고요. 어떤 타 방송도 못 봐요. 제가 한 이 방송도 안 봐요. 저는 거기 댓글 올라가는 게 너무 치명적으로 타격이 커서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렇죠. 노력한 게 잘못인가요? 근데 이거는 맞는 게 뭐냐면 우리 회원님들이 낚시할 때 항상 이제 어느 떡밥을 이 레시피를 갖고 와서 써요. 네. 안 돼요, 잘. 우리랑 낚시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찌를 나눌 때 그 겨울용, 네. 봄, 가을용, 여름용으로 나눴고 그렇죠. 채비 무게를 겨울에는 2.5, 봄, 가을에는 3, 여름에는 3.5 이렇게 기준을 줬어요. 그리고 지금 편대 전편까지 딱 오면은 이거에 대한 분할 비율을 알려줬어요. 다 3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3박자를 다 알려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떡밥은 마지막으로 떡밥이 남았네. 네, 다음에 그럼 떡밥은 심화 과정 한번 하시자고요. 심화 과정도 한번 하고 지금 떡밥은 그냥 저희가 만들어낸 레시피를 네. 똑같이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걸 정확히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박자가 맞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익히시고 왜 이렇게 섞었을까? 그걸 잘 배우시고 이해를 하시고 딴 걸 쓰셔야죠. 아, 오케이. 지금 그러면은 이 가볍다와 무겁다의 해결 방법은 지금 저희가 다 알려드렸었어요. 아무리 항상. 가볍다 무겁다를 그 이제 경우의 수를 예를 들어서 해드려 봐야 소용없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볍다 무겁다는 그런 경우에 생기니까 이 경우의 수를 줄여주는 거죠. 그게 분할 비율을 맞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3박자 3일치를 말씀을 그리고 드립니다. 계절별 무게를 맞춰라. 그러면 그거는 거의 안 보여요. 어쩌다 한번. 이 규정은 찌올림이 쭉 보통적으로 타고 우리 회원님들은 빨고 들어가고 허챔질하고 이런 거는 분할 비율도 그렇고 계절별 비율이 안 맞았던 거다라고 그것도 생각할 수 있고 있는 전편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이 부위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올스네이크가 좋으니까 올스네이크 쓸 거야 라는 거. 그러니까 올스테이크가 잘 될 때도 많거든요. 그럼요. 근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요. 그럴 땐 그냥 과감히 이 부위를 꺼내서 내가 이게 지금 이걸 해결하기는 내 실력으로는 또는 경험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는 그걸 바꿔주시면 해결이 될 걸.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면 될 걸. 굳이 그건 저희가 할 일이잖아요. 올스네이크의 사계절 사용 매뉴얼은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힘든데. 그것도 역시 그 분할 비율을 좀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분할 비율을 알려드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계절별이 있고 수신별이 있고 떡밥별로 이제 채비 설정하는 방법도 영상이 나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리수가 조가가 좋더라.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맞아요. 꾸준하다는 거죠. 그리고 꾸준하다는 거죠. 기복이 없고. 요번에 저기 원주의 이무기 낚시 갔다 85세 되신 분이 저희 것만 쓰셔요. 찌를. 찌하고 채비를. 대단하시더라고요. 제일 잘 낚으세요. 고기가. 그냥 갈 때마다 수십 마리씩 잡는 건 일도 아니에요. 잡는 게 아니고 낚으시는 네, 거예요. 낚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왜 낚은다고 표현을 하냐면 정확히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낚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잡혔다, 잡았다, 낚았다 이렇게 표현을 굳이 구분을 한다면 그렇게 좀 억지를 좀 용어를 부려본다면 그분은 낚으신 거예요. 그 85세 연세 드신 분은 지혜가 있으시죠. 인생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니까 매뉴얼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거였잖아요. 젊은 분들은 똑똑하니까 그렇게 안 하셔요. 그건 맞아요.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를 다 하고 그러면은 팁을 하나 주시죠. 여름에 지금 이제 점점 고활성기가 되고 물 수온이 제가 봤을 때 이번 연도는 더 유난히 내년 진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여름에는 어떻게 낚시하는 게 좀 편할까? 많은 낚시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설명을 좀 잠깐 짧게 해주세요. 이제 수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받아 먹는다 그러죠. 어떻게 이제 패칭해서 패충 그 이제 50cm 안에서 또는 1m 안에서 이제 1m 이상에서 이제 낚시를 하는 게 수면에서 1m까지를 표충 낚시라 해요. 그다음에 그 밑에서부터는 중충, 그다음은 이제 그 밑에는 바닥에 닿을 때는 바닥 낚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기본 꼭 지켜주시고 떡밥을 다는 방법.
윗달기, 중간달기, 밑달기에 대한 거를 많이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팁은 별게 없어요. 떡밥이 위에서 깨지거나 했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안 깨져도 문제가 돼요. 왜냐면 그 극성스러운 것들이 뭘 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갖다 들이받아요. 들이받아요. 그냥 채비고 뭐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래서 윗달기, 중간달기, 밑달기 심화 과정에서 요즘 낚시 그 터에서 하고 있죠. 네, 삼각 떡밥, 삼각 각진 부분이 피층에서 깨지면서 그거 받아먹는 거 들이받지는 않고 바닥까지 내려가더라. 아, 따라가는. 예, 근데 그게 떡밥이 비중이 낮으면 잘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건 맞아요. 그래서 중비중 이상 또 점성을 깨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되면 까불 거고. 그래서 물성도 좋으면서 비중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점성이 좋은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만들어냈잖아요, 저희가. 만들어냈어. 예, 에코레저 떡밥을 갖고 그걸 만들어냈거든요, 저희가. 그게 지금 계속 나가고 예, 그게 레시피로. 왕중왕전 우승 레시피 버전 2, 뭐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소분해서 나갈 거잖아요. 네, 하드하고 소프트가. 네, 그거 나갈 거고. 그리고 또 그거는 반드시 떡밥을 다는 형태를 아셔야 돼요. 중간달기, 윗달기, 중간달기, 밑달기를 아시고 삼각 떡밥이다. 삼각 김밥이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 떡밥에 대한 거를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삼각 떡밥 달기. 그렇습니다. 네. 그 세 가지를 삼각 떡밥 달기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제가 총 정리를 해보면 네. 가볍다, 무겁다 의미를 알려드리고 찌 표현이나 이런 걸 알려드리기에는 너무나 수많은 가지가 경우의 있으니까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렇습니다. 빨고 들어가. 그럼 무거워. 예. 그러면 분할 비율 확인, 네. 계절별로 전체적인 채비 무게가 무게. 맞는지 확인. 네. 또 반대로 찌가 올라오는데 허챔질이 나면 업앤다운 내려도 안 돼. 네. 그러면은 계절별 무게 확인, 분할 비율 확인만 하면 어느 정도는 잡히는 거네요. 그러면 거의 7, 80% 이상은 잡힌다 보고, 근데 또 안 될 때. 떡밥. 떡밥. 100% 그러면은, 떡밥. 예, 그러면 10중 8군. 아까 말씀을 드렸죠? 1, 2, 3이잖아요. 항상 그래요. 3위 일치, 3합 일치거든요. 여기서 뭔가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만약에 다 맞췄는데 예. 안 되는 건 떡밥밖에 없네. 떡밥이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우승 레시피를 한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거 장난이 아니고 진짜라서. 아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실제로 저희도 뭐 이제 블루다 뭐 세븐이다 나인이다 이런 거 많이 써보잖아요. 안 되면 그거 들이대면 되는데 맞아, 뭘 맞아.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는- 저희도 떡밥 테스트 하냐고 타위사 거 다 써보거든요. 일본의 M사도 써보고 별걸 다 써보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본으로 돌아가 보니까 무난하더라. 무난하다. 예, 10중 8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더라. 맞아요. 그러면은 당부의 말씀 하나 해주시죠. 없습니다. 네, 똑같아요. 이 방송할 때마다 당분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듯이 낚시에서 기본 매뉴얼을 그대로 정확히만 해주시면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은 그닥 10번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으시면 올리셔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것도 이거 전편에도 얘기했어요. 예. 5명 이상 그 낚시터에 모여서 카페나 댓글에다 올려주시면은 출동. 하기. 그렇게 해보시자고요. 같이 해결해 보시자고요. 같이 함께 해결해 보시자고요. 저 혼자 저 진락하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기술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소홀히 하는 거다. 네, 소홀히 하는 거고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함께. 함께. 예. 거기에는 우리 지부 사람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그리고 EQ 회원이시면요. 모난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난 행동. 낚시터에 가서 모난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떡밥을 쓰레통에 버리는 거, 그 구데기나 이런 게 생겨서 파리, 또 거기서 모기까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냄새가 일단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떡밥은 반드시 떡밥통에 놔두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성방가, 또 좌대를 올리는 행위,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랜턴 헤드랜턴, 정말 심각해요. 그런 거. 예, 그런 것들. 캠페인 거셨죠 아마? 온 듯 안 온 듯. 캠페인. 온 듯 안 온 듯 캠페인을 우리 정 대표가 해줬고 인증을 해서 올리면 거기에 소정의 상품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선정이에요. 달마다. 저는 몰랐어요. 낚시터에서 전화가 와서 고맙다고 전화가 와서 그렇게 했더니 너무 깨끗하게 오고 가시는데 인증사진 올리고 이게 EQ피싱 회원님들은 딱 알아요. 예. 사장님들이 낚시가 끝나고 나가는데 깨끗해.
그럼 이큐피싱 회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고맙고요. 네, 진짜 거기에 대한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례는 반드시 어떤 형식이든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온 듯 안 온 듯 캠페인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뭐 이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네이버 카페에 이큐피싱 치셔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